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9.3% 이상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1,000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장마감 이후 호실적과 함께 주식의 액면 분할, 분기 배당금 인상 발표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 HBM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4.8을 기록했습니다. 월가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5를 큰 폭으로 웃돈 데다 4월의 확정치인 49.9도 웃돈 수치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은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9시께 24시간 전 대비 1.74%가량 오른 $3,800대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제 지표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랠리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PMI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둔화됐던 노동시장도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날의 호실적과 액면 분할 소식에 9.3% 이상의 강한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는 최초로 $1,000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3%에 가까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1.13%가량 내리면서 2,6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700선이 무너진 오늘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 0.68%가량 내리면서 840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바로 태양광 섹터인데요. 오늘은 IT주의 흐름이 다소 약합니다. 대신에 태양광 섹터들이 꿈틀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 유럽이 확전할 조짐을 보이면서 태양광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서 이 태양광 셀의 관세율을 기존의 25% 수준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EU의 집행위원회는 중국산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반중 동맹에 반사수혜를 입고 있는 우리 태양광 sek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예상했던 대로 엔비디아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월가에서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엔비디아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제 시간에서는 6%밖에 안 갔는데 본장에서는 장중 12% 급등, 그래서 $1,000를 돌파를 하고 $1,000 시대를 열었다. 이런 표현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제 반면에 AMD라든지 이런 애들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거를 어쨌든 떨어진다 그래서 AMD가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장이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의 강세 흐름에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은 인텔도 AMD도 낙수 효과를 바라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금리 인하를 또 뒷목을 잡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흔들린 거는 오랜만에 좀 크게 흔들렸죠. 오랜만에 1.5%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 나스닥 다우 선물이 더 폭락하려고 막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다시 얘네들은 박스권으로 다시 옆으로 횡보하든가 반등을 주든가 하는 흐름으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뭐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들려오고 물론 일부의 목소리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전에서 금리를 뭐 인하한다고 얘기 나왔다가 또다시 인상하겠다는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죠. 그냥 예상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한번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IT주들은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은 좋은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음봉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 이후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3E 그러니까 4세대 뭐 제품 뭐 지금 하이닉스는 5세대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 그 테스트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악재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합니다. 오늘 약하긴 한데 막 폭락은 아니에요. 아래 꼬리 달리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아니 통과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아니고 오늘 7% 8% 급락이 나오고 월요일 날도 또 폭락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래 꼬리가 달리니까 저도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좀 이상해서 혹시나 얘네들이 해결 방법을 알아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나중에 발표하려고 미리 수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해결을 뭐 영영 못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순간에는 해낼 텐데 아래 꼬리를 달리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악재로 인해서 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해보니까 되는데 뭐 발열도 줄었는데 성능 테스트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 그 악재를 보고 던지는 사람들 뒷목 잡기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는 그 삼성전자 연구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셔야 알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차트만 봐서는 그 악재로 인해서 급락은 없으니까 일단 오늘 흔들리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그 악재로 인해서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나스닥 다우존스가 모두 다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강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는 흔들림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흐름은 또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이게 아직 죽는 모습은 아니니까 죽으려면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를 일단 깨야 되고 이 저점이 깨져야 됩니다. 나스닥도 여기가 깨져야 되고 다우존스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저점이 깨져야 돼요.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뭐 다들 뭐 반토막 이제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근데 지금 그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다우 선물도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면 일단 박스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이라서 시장 박스권 속 차별화, 개별주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전력 전선 테마주도 흔들렸다가 올라갔다가 뭐 아침에 좀 흔들리다가 지금 또 다시 플러스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테마주들 거기다가 화장품주들 연일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데 힘 떨어진 줄 알았더니 오늘 또 강하네요. 그리고 음식업종 은근슬쩍 케이푸드 하면서 움직이다가 일부 뭐 삼양식품이라는 일부만 움직이더니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다른 업종에서 순환매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박스권 장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리기파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강하긴 했어요. 이제 IT 섹터인데 근데 지금 좀 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유리기파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섹터들 오늘은 이제 태양광 섹터들 어제도 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KC코트렐 이게 이제 태양광 섹터들인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중국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그리고 기사나 아니면 이제 태양광 하는 업체들의 뉴스를 지금 막 내보내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 업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좀 돈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좀 눈에 보입니다. 차트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업종들도 제가 한 달 전에도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태양광 섹터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4월 달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어제부터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제가 이구산업도 불기둥에서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LS, 그다음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불기둥 방송에 추천했었는데 초창기 때 거래 실리고 손 들고 올라가길래 그래서 추천했던 건데 일단 태양광에서 그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태양광 섹터 종목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무슨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속에서 개별주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섹터 그리고 음식료 업종 위주로 현재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은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릴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태양광 섹터로 만나볼 텐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섹터로 돌아온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0.9%가량 조정받으면서 33,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섹터가 바뀌었네요. 오늘의 주성이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일단 저점은 안 깨질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기업 IR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여의도인가 기업 IR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도 뭐 지금 기업 IR 뭐 제목이 뭔지, 그러니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뭐 세세한 뭔가 설명회를 지금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일 지금 하고 있는데 20일부터 5월 20일부터 오늘도 하고 뭐 내일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IR을 개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뭐 있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뭐 직접 거기 있는 CEO 황 회장님일 거예요, 아마. 황 씨 회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 IR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래 태양광 섹터 관련주죠. 그래서 태양광 장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OLED 장비로도 들어갑니다. OLED 장비주도 들어가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잡고 있고, 지금 태양광 섹터들이 어제서부터 이따가 차트 보면 알겠지만 대명의 에너지, 캐시코트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어제예요. 어제 아니 그저께구나. 그저께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가 급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섹터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올 여름도 많은 나라들이 또 다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명서부터 문명 발달할 때에서 극지방, 그러니까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더운 이런 나라들은 그게 문명이 발달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살기가 좋은,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날씨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예요. 더울 거라 그러죠. 그러면 또 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뭐 지구를 살려야 되니, 그러니까 지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데드라인이 언제고, 뭐 골든벨이 언제고, 지금 큰일 났다니, 뭐 어쩌고 뭐 등등등 또 환경 문제를 가지고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미 대선이 이제 7월 달서부터, 과거에서도 7월 달서도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또다시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인프라 관련주도 얘기가 나올 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슬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섹터들도 뭐 여러분의 목숨과 지구의 목숨과 전 세계의 목숨. 왜냐면 지구 온도가 60도, 80도, 뭐 100도 이렇게 돼버려갖고 오존층 다 사라져버리고 햇빛으로 나가면 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익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우산 쓰고 다니면 되지만 식물들은 그러면 다 타 죽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큰 이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어쨌든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언젠가는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은 늘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을 텐데 어제 좀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현재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지 좀 이따 차트로도 보여드릴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로도 그 IT 섹터들 오늘 좀 흔들림이 나오고 오늘 조금 고비까지는 아니고 오늘 조금 힘들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렸지만 IT가 죽지는 않습니다. IT가 죽을 일은 없는데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도 엮여 있고 저기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전에서도 32,000원대도 추천했고 33,000원대 추천했고 비쌀 때는 35,000원대 추천했는데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가격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성이는 올라갈 건덕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해 볼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13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1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7%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 원익 QNC 34,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5월 16일 삼성전기는 15만 3,300원 짚어주셨는데 5.28%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5월 17일 원익 QNC 3만 3,000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원 선에 접근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5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32,200원 말씀 주셨는데 6.8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5월 20일 삼성전기는 16만 원 저희 짚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5월 23일 주성 엔지니어링 33,200원에 접근해봤는데 0.3%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8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저희 지난주 한 주간에 다뤄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볼 거고요. 또 오늘장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드렸던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월요일날 거는 미도달됐어요. 들어오지 않았죠. 15만 원대 드렸었는데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고 삼성전기는 자, 차트를 보면은 뭐 딱히 크게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안전하고 하이닉스만큼 좋은 종목이라 그랬죠. 일단 17만 원, 18만 원을 올해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꼬꾸라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기가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고 있고 뭐 어제도 그저께도 아니면 월요일 날에도 보면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MLCC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에 대한 그리고 콘덴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콘덴서 관련주들 그래서 뭐 전장 부품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콘덴서라는 게 이제 전압 조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막 전압이 막 2만 볼트, 20만 볼트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10만 볼트, 5만 볼트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저가형으로 쓰면 안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들 제가 과거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기술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전 세계에서 삼성전기가 기술력으로는 탑 클래스 안에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배터리를 장착을 하니까 애들이 전선 달지 않고 콘센트 꽂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충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MLCC에 대한 수요들, 콘덴서에 대한 수요들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들, 얘는 카메라도 하고 있고 PCB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삼성전기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딱
얘가 올라가기가 딱 좋은 섹터죠.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도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중이고, 그럼 이게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그랬죠. 그래서 흔들려도 많이도 안 빠지고,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물론 엔비디아는 올라갔지만 AMD는 떨어지고 나스닥도 조금 흔들리고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이상한 얘기 나오고 이랬는데, 오늘 IT주 흔들려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흔들흔들 거리니까, 그럼 이게 과거에 그랬으면 얘도 같이 뭐 7%, 10%밖에 폭락했을 텐데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 테스트 뭐 맨날 테스트 떨어지겠어요. 어느 순간 붙겠죠. 이미 붙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물량 받아내려고 미리 기술력 있는 거 숨겨놓고 흔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저의 생각이고, 삼성전자 안 빠지잖아요. 삼성전기도 걱정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미도달된 거고요. 자, 다음 화요일 날 주성엔지니어링. 여기가 지금 단단하게 지금 여기가 다지고 있는 중인데, 뭐 오늘도 잘 다지고 있는 중이고, 일단 태양광 섹터들이 이따가 차트 다른 것 조금 볼 텐데, 딴 쪽들이 이구 산업 처음에 움직였던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광 섹터들이 이구 산업이라, 전력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구 산업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요날 1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손을 들고 거래가 실리길래 여기서 추천했다가 살짝 물렸다가 급등을 하고 흔들렸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구 산업 어떻게 됐어요? 84,000원 갔죠? 이때 왜 추천했냐면, 이때 당시 전력 전선 이슈 없었습니다. 그냥 거래 실리고 갑자기 움직이길래 수상해서 갑자기 움직임이 수상해서 여기일 수도 있는데, 2월 달인 것 같은데, 2월 달에서 여기 추천했던 이유는 갑자기 거래 실리고 움직이길래 전고점 돌파하길래, 해서 2월 달에 이구 산업을 불기둥 방송에서 추천했던 적이 있고요. LS도 마찬가지고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 테마주들 그 인공지능 AI 이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준 거는 비추로테크였던 거고요. 비추로테크.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가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했었던 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젠가 그저께 한번 리뷰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 이슈 때문에 아마 3월달 요쯤인가, 그래서 그 전선 전력 이슈를 보고 추천한 건 이거고, 그거 보기 전에 차트가 갑자기 좋아져서 가온전선, LS. 근데 LS도 아마 전선 전력 테마 이슈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추천한 거 아니고 불기둥 방송에서. 근데 가온전선은 여기서부터 추천했던 거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번 추천했어요.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차트 모양이 좋아지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실린다는, 저는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거래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어마어마 갑자기 실리죠. 거래가 한번 이게 실리게 되면 뭔가 얘네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거래량은 누군가 사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사고 팔고 뭔가가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거래량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혼자만 거래가 실리면 그래라니 하면 되는데, 자, 대명에너지. 이것도 지금 앞에서 갑자기 거래가 실리죠. 아마 얘네들은 좀 일찍 거래를 실린 거 보니까 아마 미 대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태양광 쪽으로 이제 인프라를, 근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가 만약에 대선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아니죠. 이 전 대통령, 그러면은 뭔가를 막 밀겠지만 인프라 투자에 또 얘기가 같이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구를 구해야 된다. 뭐 지구 온도가 막 60도, 80도 되면은 지금 식물도 죽고 벌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럼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아리백 얘기도 지금 막 인터넷에 돌아가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쪽이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또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한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뭐 녹색지대에 뭐 숲을 갖고 있든 뭘 갖고 있든, 그래서 거기에 충족해야지 관세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리백 어떻게 피하는 건지.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밑에서
이 지금 검은색 된 거는 이제 신용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 결론은 차트 좋아 보이죠. 여러분 거래 실리고 바닥에서 거래 실렸다. 그러면 얘는 제가 볼 때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에너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캐시코트렐 이거 약간 잡주성인데 시가총액도 되게 작아요. 근데 지금 3거래일 때 강하게 움직이고 그 외에서도 S에너지라든지 뭐 많아요. 뭐 금양, 그린, 파워 이런 종목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성 ENG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 섹터들이 있는데 이슈적으로 지금 중국을 일단 어쨌든 저가를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니까 그거 호재가 됐고 앞으로의 지금서부터 저는 그래서 원래 미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막 둘이서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TV에 나오잖아요. 이쪽 후보가 무슨 얘기하고 저쪽 후보가 무슨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서도 7월 달서부터 막 우리 화면에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움직일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고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가격은 이따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건 어쨌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수익 달성이 잠깐 됐다가 밀렸지만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6만 원에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8%인데 갖고 있으면 다시 수익으로 바뀔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얘기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급등명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IT가 오늘 약간 순환시대라고 그랬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끝나서 그래요. 근데 오늘 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IT주들이 다시 반등을 주고 왜냐면 나쁜 얘기가 나와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5일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이탈 나왔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흔들렸다가 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좀 세게 흔들리면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해야 될 거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바로 움직이면 바로 돌려서겠죠. 어쨌든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은 계속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작전주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흔들렸다가 올라갔다 흔들렸다가 세명하이테크가 이제 그런 경우죠. 세명하이테크는 세경하이테크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 달 보름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일주일 조정이 있었고 일주일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3일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횡보하는 이렇게 보면 이건 한미반도체처럼 생겼네요. 어쨌든 이것도 거의 2달 가까이 옆으로 조정 흐름을 주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쉬지 않고 손실 하나도 없이 계속 1%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여기서 살짝 흔들린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모양을 잡기 위한 흐름이니까 어쨌든 오늘 그동안 강했던 애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IT주들은 전부 다 다들 재미는 없을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재미없을 거라고. 그래도 안 죽습니다. 812.0% 수익이 났다가 밀렸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IT주들은. 그리고 다음은 2월 6일 날에 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수익 90.3% 찍고 눌리는 중인데 물려도 이렇게 대장주에 물리는 게 살아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에 물려라. 테마하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알아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리면 좋아요. 왜냐면은 제일 늦게 꺾이고 움직일 때도 제일 먼저 갑니다. 이 대장주예요, 대장주. 자, 다음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오늘 별로 빠지지도 않죠. 그냥 양호합니다. 67%대 수익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꺾이는 모습은 안 나오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가 흔들려도 오늘 얘는 꿋꿋하게 잘 버티는 모습. 뭐 모양은 괜찮아서 별로 할 얘기는 없네요.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수페타시스,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대표적인 대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 죽으면
그러면 IT가 진짜로 꺾일 수 있지만 애들이 죽지 않으면 IT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PSK도 좀 전에 했던 걔네들이 죽어야 PSK가 죽는 거지 흔들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걔네들이 살아있으면 이 저점을 살려놓고 다시 오를 때 다시 오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고점 돌파할 것 같고요. 53.7%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이건 세력주인데 어제 흔들 때에서도 제가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랬죠. 어차피 개인들은 갖고 있지 않고 기가 외국인들만 열심히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고점에서 일로 내려와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11,000원, 10,000원 쪽으로 조정받아도 되는데 떨어뜨려봤자 어차피 개인들은 건들질 않고 그러면 얘네들 떨어지면 개인들이 안 받아주면 그럼 얘네들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을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워서 계속 위로 올리겠죠. 언젠가는 뭔가 호재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사탕을 걸어놓고 미끼를 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사달라고 얘네들이 뭔가 엄청난 호재를 뿌려댈 겁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쫓아가게 될 텐데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겁니다. 무슨 뉴스가 나올지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거래량과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얘네들은 지금 세력주예요. 세력주. 뭔가 지금 얘네들은 호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익도 71% 났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플러스가 났었어요. 2%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죽으면 문제가 되지만 떠 있는 애들이 그냥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별일 없는 겁니다. 물론 넘어가서 오늘 10%, 20% 가면 참 좋죠. 얘가 그렇게 10%, 20% 움직여주면 이수페타시스도 저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다른 섹터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그 IT줄이 얘를 따라서 갑자기 낙폭을 줄인다든지 플러스로 변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되고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아직 강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다음은 PSK홀딩스. 자, 얘가 조금 흔들리죠. 흔들려도 추세는 이게 이제 단기 추세. 단기 추세, 이게 뭐 중기 추세. 그러면 중기 추세는 머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단기 추세도 지금 지지가 되니까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었다가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는 사람들, 특히 선수급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간 거라 많이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지만 누가 갖고 있냐면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흔들면 지지하고 반등 주겠지라는 생각에 미리 들어갈 필요 없고 미국장이 반등 나오고 시장이 양봉이 나오고 IT들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잡아 들어가서 단타치로 들어가면 어차피 기관들이 관리하는 거라서 시장 분위기 IT 섹터들이 빨간색이 나오면 이거는 아마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에요. 잘 보셨다가 시장이 플러스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건 5월 13일 날 아까보다 좀 더 일찍 드렸던 건데 그냥 32,000원대 초반대에서 공략을 하면 지금 그냥 쉽게 뭐 6%든 5%든 7%든 쉽게 지금 계속 단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5월 16일 날에 드렸던 거는 아까 뭐 설명 동일합니다. 5.3% 올라왔었는데 뭐 16만 원에 사든 15만 원대 초반대에 사든 어쨌든 얘는 좀 그렇게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뭐 실적도 괜찮고요. 전망도 좋고 그래서 참 안전한 종목. 문제는 잘 안 움직여요. 그게 단점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가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어제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어제도 이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33,200원대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흔들렸고 그래서 동일하게 33,200원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다지는 모습인데 자, 일단 33,200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섹터 관련주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기업 분석에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금감원 공시거든요. 기업 IR 개최 날짜를 보면 5월 20일, 5월 20일, 5월 13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 24일이죠. 그러면 여기 IR 개최 보면은 일단 공시가 나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28일 날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용인에서 R&D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실시하는 목적, 그러니까 무슨 간담회를 하고 뭘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럼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보니까 여기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사업 경쟁력, 넘버원 및 지속 성장력 소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인적, 문적 불원을 통한 기업 가치 세계화, 전략 설명. 어쨌든 나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세계화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봐요. 태양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섹터예요. 예전에서도 태양광 섹터였고 뭐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태양광 섹터였던 거고요. 이것도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서울 여의도 이건 31일 날에 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어제도 했었었는데 22일, 24일 오늘 24일이죠.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여의도, 강남 하고 있을 거고요. 하여튼간. 지금 기업 IR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섹터는 태양광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들어가고 OLED 장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들어가고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섹터가 다양합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설명은 그동안에서 많이 해드렸고 일단 저점이 지금 계속 지지가 되면서 수렴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거는 없고 이제 언제 여기를 돌파하면서 움직일 거냐. 태양광 섹터로 돌파하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반도체 장비로 움직일 거냐. 뭐 그거인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장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명에너지, KC코트렐, HDC, 현대에너지솔루션 아까 차트 괜찮은 것들은 보여드렸죠. 이건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이쪽도 관심 있게 보세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원래 대명에너지가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명에너지가 대장이 된 거 한 2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강하게 태양광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길래 2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쨌든 2020년도 한 4년 됐겠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때 당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원래 그 이전에서는 태양광 장비 섹터의 대장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예전에서는. 그리고 뭐죠? 한화 솔루션. 얘도 이제 태양광 장비에 이제 시가총액 큰 5조짜리 대장주인데 이 흐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를 하나 넘어갔고요. 이제 여기를 살짝 넘어갔어요. 왜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살아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쪽 채마가 움직인다는 뜻이 되고 일단 중국의 저가의 그 부분들을 유럽과 미국에서 그거를 막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태양광 열풍이 다시 불어닥치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그런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서 그쪽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돈이 넘쳐나면 그거를 이제 흡수할 뭔가가 산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한번 봐봐요. 7월달, 8월달, 9월달 이제 대선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지구를 살립시다. 뭐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솔루션도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바닥치고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움직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섹터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다. 충분히 불가능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주성이가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궁금하면 기업 IR 한번 가보세요. 아까 보니까 뭐 강남하고 지금 여의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33,200원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이 세 가지 꼭 갖추셔가지고 신청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 순서대로 이렇게 접수를 도와드리다 보니까요. 다소 늦게 신청을 주시면 방송 중에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많은 분들께서 참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77,000원 말씀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20%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발 악재로 인해서 2.3%가량 계속해서 낙폭 유지하고 있고요. 76,500원 선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언제가 매도의 적기일까요? 자, 지금 뭐 사자마자 지금 뭐 매도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77,000원이면은 뭐 어제 사셨나?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요 근방에서 사셨다는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을 보면 손절을 물어보시는 건가? 그러면 손절을 매도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삼성전자가 뭐 HBM 그거 뭐 테스트 떨어졌다고 뭐 영영 떨어질 것도 아니고 뭐 그 다음 버전을 일부러 준비하느라 그 테스트는 등한시하고 다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영향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상황은 모릅니다. 저도 제가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뭐 얘기를 나눈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뭐 그 테스트 떨어졌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지수 관련주예요. IT이면서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간다는 게 제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라면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팡팡팡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IT주로는 오히려 얘보다 지금도 저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보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너무 높아서 싫으면 저는 하이닉스 이거 30만 원 간다고 본다니까요. 20만 원 이미 갔죠. 제가 이거 20만 원 얘기 언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강연에 9월 여기 추천도 했어요. 제가 하이닉스 여기 8월 달인가 여기 추천해가지고 지금 12만 얼마예요? 하이닉스 12만 2천 원대 추천해가지고 맞나? 하이닉스 12만 2천 원대 8월 7일 날 추천해서 67.2% 수익 났다고 아까 좀 전에도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서부터 IT 섹터가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 변화가 나오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IT가 반드시 갈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10년 뒤에 1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20만 원, 30만 원은 간다. 그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작년 강연회 때에서. 그리고 작년 강연회 때에서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죠. 하이닉스 10년 뒤에 100만 원 갈 거고 내년에는 20, 30만 원 간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20만 원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간 게 온 거고. 이거 가지고 놀라면 안 되고요. 이건 30만 원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지수가 안 가서. 지수가 안 가서 뭐니까 하이닉스는 30만 원 간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올라간다를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IT이긴 한데 지수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 손실도 크지 않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차라리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얘보다 좀 더 가벼운 이름도 비슷해요. 삼성은 똑같은데 삼성 전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는 자고 하나는 깁니다. 차라리 삼성 전기가 더 가볍고 좋아요. 얘는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삼성전자보다는 받지는 않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400조 가까이 하는 건가? 300조인가? 400조, 460조, 얘는 11조.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로 교체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화학이고요. 이수화학. 예, 매수가격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 네. 사신 지는 한 2달? 아니, 오래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됐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낮췄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요. 추가 매수.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신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예, 작년 뭐 3월 달 뭐 2만 5천 원인가 그때 그래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다가 단가를 그래도 근데 단가를 많이 낮추긴 했는데 예. 추세 방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하락을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종목이 지금 졸렸고 잠을 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얘는 졸린 상태고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졸리고 잠 잔 상태입니다. 깨어나는 모습은 아까 태양광에서 잠깐 보면은 이제 대명 에너지처럼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거래 실리면서 갑자기 각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돌리거나 뭔가 이렇게 바뀌는 물줄기가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올라오긴 올라올까 하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언젠간 잠이 다 깨어나, 그러니까 잠을 다 자면 깨어나겠죠. 근데 얘가 몇 년을 더 잠잘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일 당장 깨면 좋을 텐데 지금 깨어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모습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뭐 가운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이거 과거에 작년에 뭐 재작년에 보면 뭐 이게 맨날 잠만 자던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얘는 그래도 여기서 잠자다 여기서는 이제 돌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뭐 손절하라라는 얘기는 해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돌리는 모습이 거래 실리고 이렇게 잠을 깨겠다라는 그래서 종목이 올라가겠다라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추가 매수 계속 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되면 올라올까 하고 저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 종목은 기다려야 되는데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일단 양봉 나오고 들어줘야 돼요. 강하게. 그 흐름이 나와야지만 요거에 지금 잠에서 좀 깰라는구나라는 그리고 잠깐 들어줬다가 다시 또 잠자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은 그냥 얘는 대화를 해보면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저 졸려요. 더 잘게요. 뭐 요의 모습이요. 내일도 요 모습이면 너 뭐 하니? 그러면 저는 지금도 졸려요. 좀 더 잘게요. 이 모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지겨워서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비중은 근데 많지 않으시네. 지금 손실이 보니까 한 20%? 맞죠? 한 20% 정도 되시죠? 아니요, 그만큼은 안 돼요. 한 10% 가까이 돼요. 25%? 10%. 10% 정도 손실? 네. 그래요? 10% 정도 손실이면은 교체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잠자고 있는 종목을 뭐하러 해요? 차라리 10% 정도면요. 아까 얘기했던 안전하게 10% 지금, 그러니까 느립니다만 얘보다는 빨리 올라올 거예요. 삼성전기가 나아요. 삼성전기요. 예, 그건 안전하잖아요. 삼성전기 뭐 망할 거 회사도 아니고 정말 안전합니다. 대신에 빨리는 안 움직이지만 10%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 삼성전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인가요? 그래요.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할 텐데 일단 시장이 오늘은 조금 미국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막 폭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며칠 동안 먼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서 급락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 주는 모습 나오고 그러면은 오늘 흔들렸던 애들도 다시 움직이고 테마는 살아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 업종이라든지 지금 태양광 섹터들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저 전선 테마주들도 저 조정받으면 저거 또 갑니다. 근데 IT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흐름들은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티다 보면 또 테마에서 또 좋은 수익이 나올지 IT도 다시 또 움직이는 날이 있을 거니까 저는 다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월요일 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서 개별주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 IT의 조정 흐름에 따른 테마주 매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3,2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